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오늘 5월 8일, 자, 금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이성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칠암동 아저씨님하고 이효님, 네, 감독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제2의 인생님하고 파란한숨님, 제야수님도 어서오시고요. JKR님도 어서오시고, 청사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 코스닥 지수를 이제 늘 띄워놓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아주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번 주에 그 어린이날 하루 쉬었는데 뭐 이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들을 많이 하시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연이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주도주들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유형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최대한 좀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네,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드셨는데 좀 이제 그 3월 달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아마 뭐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적은데 조금 적이 많이 적은 것 같네요, 그죠? 네,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네. 뭐 갔다 와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지수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오늘은 자, 한번 보세요. 해외 증시도 잠깐 뭐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까요?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저녁 방송할 때 최근 한 달인가, 네, 한 달 넘게 계속 여기 방송 이제 준비할 때 다른 거 안 띄워놓고 이걸 띄워놨어요. 코스닥 지수를. 이게 지금 최근에 급등했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미리 화면에 띄워놓은 게 아니라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코스닥 지수를 띄워놨던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수익들 많이 내시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초기 화면에다가 코스닥 지수를 많이 띄워놨던 것 같아요. 무방해원분들 잘 보시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수가 아무튼 뭐 많이 올라왔는데, 자, 해외 증시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코스피 지수를,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려면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자, 해외 증시를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오늘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할까요? 왜 오늘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를 얘기를 또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게요. 이게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 포인트인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물어본다기보다 이제 궁금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매일 있었어요. 매일. 특히 여기에서 맨날 물어봐요, 사람들이. 회원분도 마찬가지시고요. 회원분보다 특히 옆에 지인들, 아니면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지수 폭락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제 정보 수집이 되죠. 인간 지표니까요. 그죠?
아무튼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수가 폭락 나올까봐 겁난다고. 근데 지금도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도. 그래서 그분들 힘내시라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해외 증시를 잠깐 보시죠.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말한 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죠. 뭐냐면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죠?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랬죠. 그대로 나오죠, 그죠? 네. 나스닥 지수는 어때요? 네. 그나마 다우지수보다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이쪽이 더 강할 테니까. 실제로 여기가 좀 더 강해요. 근본적으로 크게 급등은 안 나와요.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유럽 증시는 어떻게 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똑같겠죠. 독일 증시 똑같이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횡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일본은요.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막 일본이 막 망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일본도 증시가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조금씩 이제 위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국 보실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네. 잘 보시면, 자, 중국하고 이제 일본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중국은 여기죠. 고점이 3월 초예요. 근데 여기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쵸? 아직 올라오려면 좀 많이 남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세요. 네.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터진 게 2월 말부터였거든요. 2월 20일 이후인데 여기도 그때부터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까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고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완전하게 다 회복을 하려면 20% 가까이 급등을 해야 돼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그래요. 미국의 다우지수 보시면 2월 말 고점이 여기인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남았죠. 우리나라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비슷하겠죠,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가 2200포인트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 좀 안 됐죠. 195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뭐 대충 한 2%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12에서 15% 정도 대충 계산한 겁니다. 15% 정도 올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를 보면 많이 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월 달에 그 대구 경북 그 사태가 터지기 전 있죠. 거기를 아주 완전하게 회복을 다 시켜놨습니다. 네.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쌍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지수보다 중요한 건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수는 큰 흐름만 잡으면 돼요. 여기다가 막 5만 선을 다 긋고 보조지표 총동원 해가지고 분석을 아무리 해도 종목이 안 받쳐주면 수익 안 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종목이거든요. 지수에 맞는 그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올라갈수록 불안해하지 말게요. 왜냐면 내가 수익이 안 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은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력 아니에요. 세력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익 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주가 급등시키게 하는 게 누군데요? 주가를 급등시키는 건 세력이거든요. 내가 수익 안 나게 가장 방해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망설임, 그놈들이라니까요. 지수가 올라갈 때 자꾸 겁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 말에 힘이 없겠죠, 그죠? 자,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좀 아주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아마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비관론자들은 아마 꿈에서도 이런 거를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지수가 요만큼 올라왔을 때 있죠.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무방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있죠. 제가 회원들한테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 지수 갖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지수가 이만큼 반등이 나왔는데 요 정도에서는 살짝 한번 꺾었다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살짝 꺾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2%에서 한 4%짜리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그 얘기를 한 2, 3일 동안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 자리에서 한번 꺾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한번 꺾었다가 올라와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놀라실까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2, 3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알고 맞으면 덜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도 여기서 이게 살짝 꺾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V자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확률상 20% 10%도 안 돼요. 한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꺾었다 올라가겠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4월 초거든요. 4월 초부터 지수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네. 주식은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서 가는 거죠. 이때 이렇게 올라오길래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저만 이제 뭐 보는 게 있겠죠, 그죠?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회원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인버스였어요. 사람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다. 인버스는 뭐예요? 지수가 급락할 때 수익 나는 거죠. 이걸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방에서도 그랬고 여러분들한테 그랬고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개인들이 지수 하락에 큰 돈을 베팅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절대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랬죠. 원래는 지수가 이런 자리에서 그때 코로나가 그때 얼마나 심했어요. 막 일본에 저 미국도 막 그 시체가 막 그 길거리에 있는 차에 막 그 실려있고 막 그랬잖아요. 막 시체 가방들 막 널려놨고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한번 꺾었어야 돼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정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급락 나오면 한번 꺾었다가요.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인버스 있죠. 지수 급락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정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자 이거 지수 급락이 안 나오겠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간단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정말 기억을 똑똑히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반드시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돼요. 제가 전문가면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격언이에요. 수많은 개미들이 들어간 거 있죠. 인버스를 하러. 4월 달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보여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코스닥 잠깐만요. 코스닥 이게 인버스죠. 이게 3월 달에 폭락했을 때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때 보여드렸던 차트가 정확히 이 차트죠. 제가 오늘 이걸 다른 각도에서 또 해드릴게요. 이게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수가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버스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여기 인버스는 고점을 찍었겠죠? 그때는 개인들이 이거를 안 샀어요. 신용을 안 걸었는데 지수가 이걸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지수가 급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버스를 아주 엄청나게 산 거예요. 언제부터요? 3월 말 4월 초부터 무지하게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을 처음에는 아까 지수 보여드렸죠. 여기서 한번 꺾을 수 있어요. 꺾어도 너무 놀라지도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쯤부터 저 사람들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지수가 하락이 안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겠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지수가 이만큼까지 올라오죠.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번 꺾이거든요. 이게 원래 꺾였어야 돼. 여기서라도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4월 중순 4월 20일 넘어갈 때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거를 제가 이때도 이거 보여드렸죠.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에서도 그랬잖아요. 지수가 급락은 안 나오겠다. 살짝 지수가 누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급락은 안 나오겠다고. 왜요? 급락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요. 세력들은 절대로 이 비관적인 사람들, 비관론자들 돈 안 벌게 해줍니다. 돈 못 벌리게 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죠? 이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코스닥이 얘기해. 코스닥 안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급등 나왔죠? 잘 보세요. 개인들이 그 인버스를 이제 그만 포기하고 거기서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서 이걸 더 사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신용으로 더 사버린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쓸 때는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종목을 여러분들 신용 써서 살 수 있어요? 일반 내 현금 갖고도 못 사는데, 그죠? 불안한 주식은 내 현금 갖고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하면 신용까지 쓰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또 자기만의 어떤 이제 확신이 있으면 신용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또 급락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절대, 특히 어떤 개인이요? 비관론자들은 절대로 돈을 안 벌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다우지수도 이만큼 안 올라왔어요. 일본은 니케이 지수, 독일 증시, 중국 증시 아무도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코스닥만 이렇게 올라와요. 그만큼 개인들이 모였다고요. 코스닥은 누가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그 거래의 80-90% 이상은요 개인이에요. 개인이 매매한다고요. 개인들이 하방을 보니까 세력들이 그래? 그러면서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인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전보단 좀 줄었어요. 이제 힘든지 이제 좀 덜 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수 인버스를 더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쉽게 못 나옵니다. 인버스를 한번 사면요, 뭐 보험용으로 보험으로 이제 인버스를 산다 그러시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 사시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인버스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차라리 종목에 물리면 빠져나올 수라도 있죠. 인버스는 물리면 못 나옵니다. 자, 이 지수죠? 주가를 다시 보세요. 신용을 개인들이 더 사죠? 확신을 갖고 더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게 여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대부터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지금 6,000원 됐어요. 6,800원. 자, 근데 오늘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맨날 이 차트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것도 보여드리죠. 밑에 파란색 선이 하나 더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개인 누적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왜 신용 갖고 설명했냐면, 신용이 늘어나는 거하고 개인들 누적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인들이 누적으로 얼마나 매매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일평균 거래 대금 있죠? 일평균 거래 대금이 고버스라고 있어요. 인버스 2배짜리. 그걸 고버스라고 하는데, 고버스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아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보다 지수가 하락할 때 2배로 수익 나거나 손실이 나는 그 고버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매매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밑에 파란색 선을 보세요. 개인들이 여기서 지금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만 보여드리면 신용 쓴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드리려고.
개인 누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더 사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여기 인버스거든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는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요거는 코스피 지수랑 연동되는 고퍼스예요.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자, 보시면 신용은 늘었다가 좀 줄어들어 있죠. 그러면 개인들이 판 거 같죠. 밑에 잘 보시면 뭐예요? 개인 누적 이거 보세요. 더 사고 있어요. 뭐예요? 코스피 지수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고 있어요. 여기서 안 나오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하락할 거다.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수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본적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폭락이 나올까요? 확률로 얘기합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쌍바닥 찍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어요? 4월 초부터 했잖아요. 이제 와서야 이제 뉴스 보면 뭐 인버스 사는 개인들 다 불렸다, 뭐 끝났다, 막 그런 기사 나오죠. 저는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왜요? 수도 없이 이걸 해봤거든요. 사람 개인들이 어디를 갈지 대충 알아요. 하도 많이 이제 전문가 경력이 10년 넘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보다 솔직히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게 더 쉬워요. 왜 개인들이 여기서 인버스를 샀냐고요? 인버스, 원유 ETF 이거 왜 샀을까요? 종목이 주식이 무서우니까. 이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어디래요? 저쪽으로. 근데 하나 더 있죠. 지수 ETF 말고 또 뭐 있어요? 원유 ETF. 개인들 여기 보시면 이거 신한 인버스 원유 저기 WTI 고퍼스인데 보시면 개인들 누적 금액이 또 늘어나죠. 뭐예요? 또 일로 들어갔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거래량 확 늘어나고 그죠? 개인들 늘어난 거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도 주식을 무서워해요. 일반 주식은 무서워하고 여기서 한번 벌어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수가 수많은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한다에 베팅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의 포지션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저분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세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저분들 수익 안 나게 해요. 안 나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수가 근본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급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인버스가 있으면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그거를 레버리지라고 부르죠. 레버리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2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레버리지 ETF를 사면 2배로 수익이 나요. 물론 지수가 떨어지면 2배로 손실 나지만.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코덱스 레버리지. 네. 요건 이제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주식 못한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놀리죠. 개인들은 뭐 바보야, 뭐 개인들은 뭐 주식 못해 그러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 바닥이 안 나온다고. 제가 여기 3월 요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또 무방에서도 했었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진다고 막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천만에요. 진짜 그 대바닥 있죠. 진짜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제일 많이 사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럼 개인들이 떼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개인들이 돈을 못 벌까요? 반등 나올 때 다 털려요. 싹 다 털려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신용 보시면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지수 급락할 때 개인들이 이만큼 샀어요. 정확히 바닥에서 개인들 누적이 고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급반등 나오니까 바로 사라져 버리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오래 못 가져가요. 그래서 맨날 단타 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초단타는 여러분들 삶의 그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단기 매매 좋아해요. 저 옛날에 그 제 별명이 지금 뭐 진검승부를 이제 이렇게 필명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옛날 제 별명은 급등주 살포기였어요. 필명이 조금 그래서 이제 그 필명이 아니었고 이제 별명이었는데 하도 이제 급등주 단타도 잘했거든요, 진짜. 단타 지금 저기 전문가 뭐 잘하시는 분들하고 대결해도 저 자신 있어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돌명님. 네. 분차트 매매 저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지금도 자신 있거든요. 분차트를 일봉 차트만 봐도 분차트를 알아요. 그 정도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일봉 차트만 봐도 분차트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아요.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단기 매매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나중에 치매 걸리십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바닥에서 주식을 많이 사면 뭐 바닥이 아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바닥 맞아요. 근데 오래 못 가져와서 그렇지. 자,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는 뭐예요?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럼 뭐예요? 레버리지가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많이 산다면 뭐예요?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떨어져요. 근데 레버리지를 보면 개인들이 팔고 있고 인버스를 보면 사고 있죠.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인버스는 계속 사고 있고 포기를 안 했고 레버리지는 계속 팔고 있고 더 이상 사질 않죠. 그럼 뭐겠어요? 개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지수가 오르지 못할 거야, 떨어질 거야, 이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하죠. 개인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코스닥 150 이것도 레버리지. 이건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코스닥 지수가 1% 올라가면 수익이 2%라는 거죠. 자, 바닥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어요? 거래까지 터트리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팔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서. 사기는 잘 샀는데 순식간에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떨어져야지, 쌍바닥 찍을 거니까 그래, 그걸 팔아서 인버스 들어갔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수익 난 거 인버스 가서 다 잃었다고요. 이걸 하셔야 돼요. 주식쟁이는요, 주식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ETF, ETN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주식쟁이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주식쟁이는 주식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던가요? 똑같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주식을 들고 있으시면 돼요.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샀다 팔았다 뭐 폭락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현금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지.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잔머리예요.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매사에 그렇게 한다? 그건 잔머리꾼이에요. 그건 주식쟁이가 아니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잔머리를 잘 안 씁니다. 큰 머리 쓰지. 큰 머리 쓰는 사람은 주식을 들고 버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력이 흔들고 거짓말을 해도 안 속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는 사람들. 반드시 주식을 잘 들고 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하루를 들고 있건 이틀을 들고 있건 한 달을 들고 있건 1년을 들고 있건 본인이 원했던 그 목표 이룰 때까지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고수지,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게 고수가 아니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요번에 안 털렸어요.
아무튼 레버리지 보시면 어때요? 신속하게 빠져나갔죠? 근데 지금도 더 팔고 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아까랑 똑같죠? 네. 자, 결론은 뭐예요? 지수 ETF를 분석해 보니까 개인들이 레버리지는 계속 팔고 있고 인버스는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신용까지 써가면서. 근데 이 기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면 지수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수가 계속 월요일 다음주 월화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레버리지하고 인버스의 개인들 매매 그 누적 동향이 이렇듯이 네, 지수도 지금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계속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이렇게 세게 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수익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박자박 가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지수가 쌍바닥 찍을까봐 걱정들을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우리 수익 안 나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은 누굴 터는 줄 아세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털려야 우리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내 옆에 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걸 털어주듯이 세력들이 내가 매수한 종목에 있는 불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털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털어내고 급등하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하루라도 버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윙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주일이라도 버틸 줄 알아야죠.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1년이라도 버틸 줄 아셔야죠. 본인 성향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망설임. 그럼 내가 두렵게 만들고 내 자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 존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언론. 내 안에 있는 욕심, 수많은 잡생각, 그죠? 내 옆에 있는 불필요한 주식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식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면 주말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부터 없애세요. 그거. 잘못된 습관을 그거부터 잘라버리시면 돼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부족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쓸데없는 거를 많이 알고 있거나 걱정을 많이 해서, 그죠? 그래서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죠? 양봉님 말씀 맞아요. 귀가 얇은 그것도 문제죠. 네,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자, 조금 더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시황 잡아드리고 주말에 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좀 먼저 해놨었는데, 제가 정말 주식하면서 자, 진짜 이 격언은 정말 100%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두 번째,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너무 인버스를 많이 사니까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그런 소리 했다니까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는 1등 공신은 저 인버스 사신 개미들 덕분이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최근에 지난달에 신규회원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버스를 좀 사도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단칼에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파세요? 사면 안 돼? 아니요? 그렇게 바로바로 얘기했어요. 왜요? 딴 거 없다니까요.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가요. 수익이 안 난다니까. 아무튼 이제 이거지. 요번에 개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격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가 급락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버스를 많이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들 대형주 잘 안 해요. 맞죠?
거의 개별주하거든요. 코스닥 많이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덜 올라가는 이유도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별주 코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요번에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또 다른 말이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주가는 고통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거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4월 그 13일이었나 그래요. 총선 지난달 총선 전에 여기쯤이었겠죠. 그죠? 제가 그때 제가 저녁 방송도 하고 그때 뭐 공개 방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그때 드렸냐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거를 얘기를 여기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많은 비관론자들이 차트만 쳐다보고 이만큼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떨어질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지수가 살짝 흔들렸었어요. 4월 10날 금요일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3.7%까지 빠졌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마이너스 2%까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래 드디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입을 열어서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 무방 또 자주 들어주시는 애청자분들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쪽에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잠시만요.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13일이죠? 4월 14일 얘기했구나. 근데 아마 그때 4월 13, 14 뭐 그 전후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하도 막 동학개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동학개미의 실체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해드렸고, 그죠? 이 사람들 돈 못 벌 거라 그랬잖아요.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거 얘기했던 건데 다 맞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ETF 얘기도 인버스 얘기도 그때 많이 해드렸죠. 4월 15일쯤에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총선 하루 전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데 이제 목으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1시간 35분 동안 얘기를 했겠어요. 저녁 방송을 보통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이때는 아무튼 1시간 35분 1시간 30분 넘게 얘기했어요. 제발 좀 속지 말라고.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 그게 어디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때 그래서 인버스 그거 계속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거기에서 주식을 뭐 손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뭘 했냐, 눌림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시켜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특히 이번 주에 눌림목 타령 많이 했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무방회원분들도 눌림목 공략하시라고 막 눌림목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왜 눌림목을 기법 강의했는지 아세요? 지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을 제가 했으면 눌림목 기법 강의를 안 해요. 눌림목 종목 공략도 안 하고요.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요, 뭘 해야 되냐면 낙폭과대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급락할 거니까. 그죠? 현금 만들어 놓고,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낙폭과대 이거를 미리 회원들한테 공부를 시켜놔야 돼요. 왜요? 급락 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근데 생뚱맞게 우리 방에서 뭐 했냐면 눌림목 기법 강의를 시작했어요. 왜요? 전 앞으로 눌림목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눌림목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눌림목 기법 강의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눌림목에서 매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눌림목을 다 완성하고 뚫고 나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 심리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세력이랑 심리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수익이 자박자박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나가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예요.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올 거란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 우리 방은 눌림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눌림목이 뭔데요? 눌림목도 여러분들 조정이에요. 어떤 조정이요? 단기 조정인데 말 그대로 살짝 눌러다 가는 거죠. 세력의 매집, 다른 말로 조정, 이거라고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돼 있죠. 그죠? 네. 제가 요즘에 그 수익률 저희 방에서 난 거 잘 얘기 안 하죠?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수익 나는 거 많아요. 근데 왜 얘기 안 할까요? 더 크게 수익 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누적으로 우리 회원들 수익을 더 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잘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30% 미만짜리는 수익으로 치지도 않아요.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이보다 좋을 때는 50% 미만짜리를 수익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저희 방에서 50%짜리 수익 나오죠? 아무도 박수 안 쳐요. 회원들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나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요? 수익이 50% 미만이니까. 상한가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야 회원들이 좀 약간 좀 배부르다 그러시지, 상한가 하나 갖고는 저기 내색도 안 하세요. 아무튼 여기에서 눌림목을 공략을 했다고요. 지금도 눌림목을 공략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또 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도대체 돈은 언제 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버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을 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왜요? 본인만 수익 안 나오면 되는데 옆에 사람도 수익 안 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관론자 얘기할 때 되게 세게 얘기하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도 여러분들 잘 가려서 들으세요. 요즘에 제가 거의 하루에 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무나 그냥 개인들 아무나 유튜브 방송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종목 진단해 주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 데 가서나 종목 진단 받지 마세요. 네. 큰일 나세요. 큰일 난다. 특히 종목 진단 의뢰 받자마자 1, 2초 만에 바로 답변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고.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무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경험 중에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조언은 무료라고 하겠어요. 무료 조언이라고. 그게 주식경험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제 주식경험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원들이 여기서 눌림목 공략 많이 하셨고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개인들 아까 이제 쭉 보여드렸지만 개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시면 돼요.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고 아직 포기 안 했고, 레버리지는 팔고 있고 아직은 다시 살 생각이 없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바뀔 거예요. 그쵸? 개인들이 계속 팔지만은 않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거꾸로 개인들이 계속 사지만은 않고 언젠가 팔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무료 방송에서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무료 종목 추천 안 하지만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다고요. 설명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방에 지금 뭐 제가 요즘에 그냥 그 회원들 리딩한다고 바빠서 별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만요. 올라간 종목들 잠깐, 시간이 벌써 8시 50분 넘었네요. 오늘 그 지수가 올랐는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면 그 뭐 바이오나 이런 거, 뭐 반도체 이런 거는 이제 다 아실 테니까 뭐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 그런 거 빼고 대충 테마주들이 뭐가 올라왔는지 제가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오늘 마무리 지을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이 급등한 테마주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그래핀 테마주 있죠. 네, 그래핀 테마주도 급등을 했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런 테마주도 급등했어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번 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뭐 미중 무역 전쟁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 나오면서 또 증시 주식하시는 분들 또 간다고 서늘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 방송할 때 시황을 하루에 낮에 방송을 한 3시간씩 해요. 근데 그때 별의별 얘기를 이제 다 하죠. 시황 얘기도 하고 기법 강의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미중무역 전쟁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 안 꺼냈을까요?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2년 동안 하도 이제 우려먹었던 악재라서 제가 얘기도 안 꺼냈어요. 그냥. 얘기도 안 꺼냈다고 아예. 악재로 제가 치지도 않았어요. 저거. 근데 오늘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종목들이 급락한 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단이 서로 이제 통화할 거다. 전화 통화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계속 진행할 거, 이제 그 협상된 거를 2단계로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급락한 게 아니라 급등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얘기만 나오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절대 안 나요. 수익을 정말 잘 내시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무튼 얘기 뒤에서 한번 더 할게요. 그리고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또 급등한 게 있고요. 이태원 뭐 클럽에서 뭐 또 이제 코로나 이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대선주도 이제 움직였는데 대선주 중에서는 이제 조국 관련주죠. 네. 본인은 오늘 재판 받았고 부인은 오늘 오후 늦게 여기 뭐예요? 재구속영장 기각인가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죠, 그죠? 뭐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조국 관련주 급등했죠. 저희 방에서 조국 관련주 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삼보산업이라고. 원래 동전주 추천잘 안 하는데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이제 이겼길래 하나 추천했어요. 삼보산업 오늘 997원까지 급등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네. 저기 800원대에서 추천했거든요. 멋지게 올라왔어요. 눌림목 종목이죠.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저기 김태년 씨가 그 민주당 새 원내대표 됐죠. 그래서 그분 관련주 이구산업이라든지 뭐 국민신동 이런 것들도 올라왔고. 구리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구리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더 올라왔고요. 이구산업, 뭐 국민신동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잠깐만요.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였고, 그죠?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 테마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 쭉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별 재료 있는 것들도 급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일부 각자 재료가 있는 것들 약간씩 급등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 아까 그래핀 얘기했었죠. 이것도 있었고. 중국 상장 기업 얘기했었고 올레드 종목도 오늘 급등한 게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재밌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치매 관련주도 급등했어요. 세력들이 그냥 갖다 붙일 것만 있으면 다 갖다 붙여요. 그냥 저는 주식하면서 어버이날 당연히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이제 효도하셔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버이날이라고 치매 관련주 급등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오늘 보면서 야 세력들이 진짜 뭐만 있으면 다 갖다 붙이는구나. 네? 세력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여러분들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망설이는 동안에 지수는 벌써 이만큼 올라왔고 지천에 널려있던 눌림목 종목들 물반 고기반이라고 했던 그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그거 안 사시면 나중에 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네? 세력들은 지금 뭐만 있으면 갖다 붙여서 막 급등을 시키는데 여러분들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하시라고 했던 게 여기였었어요. 3월 말부터 그 소리 했는데요. 4월 달에는 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제가 지금도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얘기를 막 해드리죠. 왜요? 지금도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뭐 가르쳐 드린다고요? 눌림목 끝자락에서 급등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요? 종목을 매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매집해 놓은 종목들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수익이 조금 났을 때 팔지 말고 버티라 이거예요. 회원들 10% 20%짜리 수익 같지도 않은 그 수익에서 못 팔게 하려고 기법 강의 로즘에 1시간 2시간씩 합니다. 왜요? 못 팔게 하려고요. 더 수익 많이 내드리려고.
기법 강의합니다. 기법 강의 목적이 이겁니다. 못 팔게 하려고. 수익 더 많이 내드리려고.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10% 20%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요 밑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바로 사서 수익이 바로 나시겠죠. 지금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누군가는 수익을 내는데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삼보산업 저런 거 단타친 거예요. 그냥 올라가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눌림목을 벗어나서 이제 급등할 종목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두 종목만 보여드릴까요? 수익을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 눌림목 나오고 기존의 회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그냥 치고 나가요. 이거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황교안씨 테마주였어요. 코이즈. 황교안씨 낙선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버리는 거 보세요. 황교안 테마주인 거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황교안씨 테마주로 저기 이제 분류가 됐던 건데 총선에서 그분이 떨어졌는데 상한가 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2,000원 찍고 내려왔죠. 2,050원까지. 수익도 챙겨놨고요. 그러니까 눌림목 나오고 지금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빨리 이런 것들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재료가 받쳐주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세코 이런 것들 제가 눌림목 강조를 많이 했죠. 이런 눌림목 나오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회원들 단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그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했던 건데 치고 나가잖아요.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이거 미세먼지 관련주거든요. 미세먼지 요즘에 진짜 하늘을 보면 진짜 파랗고 깨끗해요. 너무 이뻐요. 근데 미세먼지 테마주가 날아다닙니다. 세력들이 이래저래 재료를 바꿔서. 물론 파세코는 이제 무더위 수혜주도 되지만요. 근데 하루 이틀 더웠다고 세상에 날려버리는 거 보세요. 세력들이 지금 독이 올랐어요. 수익 내려고.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이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들으셨겠지만 제가 시황 잡아드리고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그죠? 세력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개인들은 뭐하고 있는지 이런 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저희 방에서 우리 회원들 뭐하고 있는지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방에서 뭔가를 매집해놓고 계속 뭔가를 기법 강의를 하고 있거나 그 종목을 왜 샀는지 왜 추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로 노출을 안 해요. 종목도 안 보여드려요. 왜 그럴까요? 매집은 그렇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1, 2월 달에 저희 방에서 코로나 테마주로 수익 많이 났었죠? 그거 급등하기 전까지 제가 무방에서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뭐 사고 있는지도 노출도 안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방에 회원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무방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우리 회원들이 사놓은 것도 적지 않을 텐데 무방에서 얘기를 하죠. 그건 수백 명,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이제 수천 명이 듣는데 종목에 영향이 안 가겠어요? 그 테마주, 그 테마군에 영향이 안 가겠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그런 것처럼 개인들이 몰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체 무엇을 매집하는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지 얘기를 일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고 조용하게. 여러분들 준비된 종목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종목들이 미사일 날아가듯이 어느 날 다 일제히 쏴버립니다.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살 주식도 별로 없고 주식을 사더라도 비싸게 사야 되고 주식을 사놓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어요. 수익을 내길 원하시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빨리 해결하시고 그죠? 네, 그 녀석 잘라버리고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자신있게 승부하시면 돼요. 네. 저희 방의 장점은 이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네.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 기존의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짜 편안하다고. 왜 그러겠어요? 거래 터진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매수 맥점 저기 바닥이나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급등 전에 거래 없을 때. 그래서 수익이 편안하게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빨리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은 네, 이렇게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뭐 회원가입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방송을 준비한 거 아니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제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